아, 오늘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가짜뉴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기부겸 죽이러 가라. 기부겸 또 그렇죠. 죽나요? 가짜뉴스 저는 이 민주당을 보면요. 본인들 이름은 민주인데 본인들이 집권을 하면 정말 파시스트당, 나치당이 돼요. 제가 그것을 문재인 5년 동안 정말 절감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맨날 말로는 민주, 언론 자유, 뭐 집회의 자유 외치잖아요. 근데 그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니까 자기들 편 들어서 맞아요. 상대 정당 까는 때는 그게 자유가 그 자유가 미친 듯이 보장이 돼야 되고 반대로 자기네들을 비판할 때는요.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렇게 돼. 내란 선동 옹호. 그다음에 적폐 청산. 맞아요. 적폐. 맞아요. 적폐나 내란 옹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민주, 언론 자유, 집회 자유인데 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좀 비판하는 대자보 하나 붙였다고 당신들이 왜 언론 자유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 젊은이를 잡아 가두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지금 대선 불복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적폐 청산 지금 반대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요. 딱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 하나 정해놓고 이 프레임에는 어떤 다른 것도 들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적폐 아니면 이번엔 내란 옹호겠지. 내란 옹호하는 국민 너는 국민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의 모든 카톡 까야 돼. 적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 청산 반대하는 너 네가 적폐야. 적폐 내란 옹호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집회 자유 없어. 이런 논리를 지난 5년 동안 무시무시하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직접 제가 취재하면서 절감을 했는데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대자보 하나 그거를 뭐죠? 젊은이가 대학 들어가서 캠퍼스 하나 붙였어요. 물론 자기 대학은 아니야. 그러나 바로 제가 어릴 때 송영길, 이인영, 우상호 수많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남의 학교 제 학교에 그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 학교 사람들도 그 학교 가서 붙였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연합 집회하고 제대로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몸담은 당국대입니다. 그러시죠. 바로 당국대.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옛날 자기들이 하던 거 했거든요. 자기들이 전두환 비판 대자보 남의 학교 가서 붙였는데 자기들은 정의의 투사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건조물 침입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비원 허락을 안 받았다는데. 근데 당국대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당국대. 문제 삼지 않는데 그걸 세상에 경찰이 알아서 어이구 당국대 피해 보셨습니다. 큰 피해 보시고 건물 침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을 지금 기소할 테니까 우리 당국대 관계자 나와서 피해자로서 진술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당국대 제가 학생 거기 그 행정 직원 지금 제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제이씨를 불렀어요. 그래갖고는 이 젊은이를 실제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분위기 탱천했습니다. 저도 남의 학교 가서 집회도 참가해 본 사람으로서 그럼 나부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러면 송영길 잡아가고 이인영 잡아가라. 남의 학교 들어가서 대자보 붙이고 전두환 타도 외쳤으면 그 학교 허락 안 받고 들어가서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그게 민주화 투쟁이고 지금은 건조물 침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강국대 그 행정과장이 나와가지고 판사가 다음에 행정과장 제이 씨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 제이 씨가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자 피해자로서 진술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과장이 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나요? 그랬더니 아니 대기 지금 당국대 대표에서 나왔는데 당국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피해를 입었나? 지금 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거길 침입해갖고 대자보 붙이고 그래서 건조물 침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다. 근데 이 행정과장이 그러실 때 판사님 저희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외부인이 와갖고 막 여러 가지 붙이고 막 붙입니다. 뭐 저 상업 포스터도 붙이고 종교 포스터도 붙이고 저희 학교에서 그런 거 갖고 누구 하나 지금까지 뭐 문제 삼은 거 없고 그런 걸로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여기 피해자로 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생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네. 사회 현실에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저 피해 본 게 없습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데 경찰이 피해자라고 하시고 그건 뭡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문재인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언론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재명 대자보 붙이면 아마 이번에는 얄짤 없을걸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할 겁니다. 이거 제가 쓴 거네. 그러니까. 이거 당국대 괜찮다 하는데 그런데도 웃기는 게요. 1심에서 세상에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50만 원. 벌금 한 50만 원 때렸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분기 탱천해가지고 지금 벌써 댓글만 1,000개 달렸잖아요.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저거. 댓글을 다? 아니 기사래. 기사를. 드디어 끼어드셨군요. 정말 보니까 제대로 끼어드십니다. 뭐 남의 학교긴 하지만 원래 캠퍼스랑은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거예요. 저런 논리로 하면은 캠퍼스 앞에 중국집 사장님이 신장 개업, 당국대생 짜장면 50% 할인 가서 붙이고 나오는 순간 건조물 침입돼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래도 지금 안 잡히는데 왜 이 학생을 잡았냐 그랬더니 아 기자님 우리는 그 학생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학생이 그 다국대 사람이 아닌데 그냥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서 뭔가 붙이고 나온 그 행위 그거에 문제 삼지 절대 종이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짜장면집 사장님도 문제 삼아야 되고 다 삼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뭐 이러고 앉아서 우리 집 앞에 맨날 전단지 붙여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그 말이야말로 전단 그 대자보에 붙은 내용 자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잡았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것도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반일 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 앞에 뿌린 그것도 30대 젊은이인데 그쵸. 그 젊은이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직접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더 웃긴 건 본인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그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는데 정말 나쁜 거예요. 조국이 했다는 소리도 있고 저도 대리로 했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조국이 대리했던 건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하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조국이 대리를 했다 그러더라도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대통령 이름으로밖에는 아니 그러니까. 조국은 본인 아니면 밖에 아니기 못하죠. 때문에 문재인이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그 모욕죄가 그 혐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모욕이니까 문재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네.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문재인 모욕인데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냐 그랬더니 가능성만 있어도 이분이 고소할 가능성만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분이 조만간 고소를 할 것 같구나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밤새 전국의 술집에서 밤마다 문재인 욕하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경찰분들께서 수천 명을 다 수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것도 말꼬리 잡지 말래요. 근데 기자님 내가 말꼬리 잡아 죄송한데요. 수천 명이라는 건 너무 좀 좌파적인 논리 아닙니까? 원래는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술에서 술집 먹을 수 있는 성인은 약 3천만 명. 그중에서 약간 그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갖고서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몇백만 원은 2,500만 정도 어떻습니까? 네, 2,500만 명 정도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시는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럼요. 왜냐면 오늘 바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란 카톡 아니 어떻게 국민을 검열합니까? 이 내란에 지금 당신 동조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요. 이 사람들은 설명을 봉쇄하는 어떤 절대 악을 만듭니다. 제일 웃긴 말이 어떻게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럽니까?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랑 똑같대요. 네, 아니 음주운전 측정하는 게 뭐죠? 전 국민한테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전 국민 자동차 전부 다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특정 거리만 하지요. 그러니까. 네? 그 음주운전 전과자라서 그런 생각하나 봐. 그 전에 얘네들이 맨날 이틀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경호잖아, 좀 전에 경호. 제가 말씀드린 게 입틀막이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 비판 대자보 하나 붙인 거를 건조물 침입으로 무시무시하게 잡아놓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 옛날에 학생활동, 학생운동한 사람들 안 잡혀갈 사람 없어요. 입틀막은 잠시 입 막고 나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젊은이 이 평생 빨간 줄 가게 만든 거. 건조물 침입. 그럼요. 내용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젊은이 죽일 뻔했어요. 자, 근데 이게 결국은 정권 바뀐 다음에 저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린 판사 1심에 이어서 2심, 3심 최종적으로 저게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권 바뀐 걸 겨우 실감했어요. 우리나라 법원이 저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과거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 위기 당시에 미네르바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미네르바가 다음에 막 글 쓰고 그랬을 때 그 네. 사람을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말입니다. 보면은 본질을 벗어난 다른 법, 우회 체포, 우회 어떤 협박 이런 것이 정말 아주 법 기술자들의 우회 영장 발부. 이번에 바로 이거 그거죠. 똑같은 거죠. 이번에 우회 영장 드디어 이제 정말 제대로 보니까는 각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